네, 안녕하세요, 칸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헌터라고 하고요. 현재 총 세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회계 분야에서 근무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국제협력이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고, 마케팅 부서 거쳐서 현재는 기획팀에서 예산과 평가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는 어떻게 되실까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예산 관련 업무를 1년 6개월 정도 했었고요. 현재는 평가 관련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하는 KPI라는 평가인데요. 성과 관리에 대한 평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사에 있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뭐 보조 인력이긴 하지만 주 총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지표를 세우고 그 지표에 맞게 각 기관이나 부서 단위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연 단위 또는 뭐 승진에 연관되는 인사평가 관련까지 그 업무를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계시면서 기획, 회계, 인사, 국제협력, 마케팅 등의 부서를 거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요. 이렇게 여러 부서를 거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공기업이라는 회사의 특성상 순환 근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경계열을 졸업을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문과 출신으로 공기업을 처음 들어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무 분야에서는 주로 회계, 인사, 기획 이런 분야가 공기업에서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부서를 거쳐왔다는 이제 커리어가 있지만 사실은 순환 근무로 인해서 진행되었던 적이 있었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공기업에 들어갔었을 때는 제가 상경결이다 보니 뭐 인사 부서에 배치가 되었었는데 그게 좀 바뀌다 보서 회계팀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순환 근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사실 본인의 선호를 좀 얘기하다 보면은 그 와중에 좀 관심 있는 부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국제협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실 국제 무역이나 마케팅 분야에도 관심이 있어서 당시 그 첫 번째 이제 다녔던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서가 있었다는 걸 알고 회계팀에서 근무하다가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그 부서로 이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를 옮긴다는 개념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여러 군데 총 세 곳의 공채로 지원을 해서 이제 커리어를 바꿔왔었습니다. 뭐 경력직 이동이라고 공공기관에서는 좀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공채로 이동을 했고요. 이동하는 와중에서 이제 부서가 바뀌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마케팅 쪽의 역할이 좀 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제 대외 고객하고 만나서 기관이 하는 일을 홍보를 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저도 이제 먼저 좀 지원을 했었고요. 그곳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 기획이나 회계 이쪽에 좀 특기가 있다 보니까 현재도 이제 기획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기회가 생겨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는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의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으셨을까요? 회계에서는요, 사실 일반적인 회계 업무가 주를 이루는 게 맞습니다. 뭐, 지출 업무를 한다든지, 혹은 공공기관이지만 수입 업무나 매출, 고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뭐 일반 사기업처럼 이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요. 이제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회계 결산 업무를 한다는 거는 좀 사기업하고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긴 하는데 그 분야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돈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결산 업무도 맡았습니다. 회계팀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이제 자금 업무를 주로 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발생해서 매출을 좀 극대화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목표일 텐데 공공기관은 사실 수입이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도 그렇고 나가는 돈도 그렇고 각 시기에 맞춰서 정확히 처리하는 게 조금 사기업하고 다른 그런 처리 방법인데 뭐 그런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이제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 뭐 ERP라고 보통 부르죠. ERP 시스템 같은 구축 업무도 회계팀에서는 맡았었고요. 이제 다음에 뭐 국제협력이라는 분야에서는 국제 행사를 주관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당시 연구기관이었는데 한 50여 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가 이제 각 나라마다 순환해서 열렸었는데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개최되는 시즌이었고요. 그 행사를 위해서 행사에 이제 관련된 해외 기관과 커뮤니케이션하거나 또는 행사에 관련된 이제 국내 장소를 물색하거나 약간 이런 형태로 국제 행사를 준비했었고 이제 뭐 그 관련해서 해외 기관장님들 뭐 대회 이제 의전 업무라고 하는 부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이제 기획이나 예산 쪽 업무를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업무가 일반 사기업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이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핵심 업무라고 하면은 회사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낼 거냐, 어느 정도 지출을 해낼 거냐, 또 이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라는 것들을 분석하게 되고요. 회계랑 사실은 이제 기획 업무랑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같이 돈을 처리하는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끝나는 이제 업무들을 지원하는 경향이 좀 강한 반면 기획은 어떻게 부서에서 일을 할 거냐라는 사전 계획적 숫자를 제공하는 게 좀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어쨌든 같은 부분에서 예전에 이제 회계팀 근무했던 그 부분이 좀 저에게 도움이 돼서 현재 기획 업무하는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서들을 거치셨는데 MBA를 하면서 CFA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CFA를 준비한다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재무 쪽으로 커리어를 결정하신다는 건데 재무 직무를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전공적 배경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부서를 근무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라고 해서 짜여진 일, 그 다음에 뭐 공익을 관련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공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루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다루는 고객의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커리어 개발이란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사기업보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숫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였고요. MBA를 이제 한 것도 사실 커리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좀 외부에 관련된 발전된 어떤 생각이나 뭐 이론이나 트렌드 같은 것들 좀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MBA를 끝쳤는데 사실 좀 아쉽더라고요. MBA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야를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저는 좀 재무 쪽이나 이런 쪽에 너무 특화를 가지고 싶어서 CF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FA 준비하면서 저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향후 커리어도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공기업의 재무팀, 회계팀, 기획팀은 각각 다른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제 회계팀, 재무팀, 기획팀의 순서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회계팀 이라고 하면은 공공기관에서는 사실은 운영비를 이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받는 경우라고 말하면은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1년에 뭐 예산을 이 정도로 써라라고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리 그러다 보면 이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돈이 이제 일정 부분이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반대로 회계팀에서는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사기업하고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 회계팀에서는 돈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되고 또 그런 관련된 자금의 흐름들 같은 것들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회계팀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사기업은 뭐 저도 이제 관련된 경험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돈을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나 연관된 업무도 많을 텐데 공기업은 아무래도 돈을 집행하는 쪽에 좀 포커스가 쥐어져 있고요. 사실 회계팀에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공기업을 다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중요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팀은 사실은 회계팀의 이제 연장성산인데 재무팀 같은 경우는 일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획을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예를 들면 예금이라고 할게요. 정부로 받은 예산을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예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야 되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돈을 써서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지어야 된다. 혹은 이 돈을 그냥 지금은 경기가 안 좋거나 정부 정책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획과 결정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회계팀하고 재무팀은 이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기획팀은 사실은 매우 조금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딱 짜여져 있습니다. 경영기획은 사업을 계획하고 각각의 조직들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조직들이 하는 일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관련된 예산을 배분하는 일들인데 사실은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회계 처리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또는 정부 정책에 맞도록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다양한 경영 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공기업을 거치시면서 공기업에 맞는 인재상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공기업에 맞는 네. 인재상은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어느 글을 찾아보니까 뭐 제 생각하고 조금 일치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사기업은 이제 MBTI 뭐 E의 성향하고 좀 많고 공기업은 I의 성향하고 조금 맞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사실이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보다는 우선 시스템에 조금 같이 익숙하고 협업하고 이런 인재를 좀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익을 늘릴 것이냐 이걸 중요시하는 기관 성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이제 같은 부서나 혹은 다른 기관하고도 어떻게 협업을 할 거냐 또는 누구에게 도움을 줄 거냐 이런 생각을 가장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스템을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나의 주장이 있더라도 그걸 좀 참고 조직이나 이제 좀 대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익에 더 크게 이바지할 거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성향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사람을 뽑을 때는 이런 성향에 맞춰서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기업도 굉장히 일이 다양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업무 강도가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럴 때는 아까 말했듯이 조금 적극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인재를 좀 뽑는 것도 많이 사실입니다. 그런 인재를 선호하는 것도 현재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실은 공기업에 맞는 인재상은 너무 다양합니다. 이제 적극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조금 내향적이지만 생각을 하고 공익에 관련된 일들을 좀 신경 쓸 수 있는 성향도 필요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이제 경쟁보다는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공익을 위해 어떻게 가치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공기업에 맞는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공기업에서도 많은 신입사원이 퇴사를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건 총 세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공기업을 선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라 조건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중간에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당장 이제 공기업이 좋다고 하니까 또 그걸 위해서 이제 조건만을 보고 도전했는데 실제 들어와서 현실하고 좀 다른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빨리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이탈보다는 이제 현재 재직자들이 많이 이제 끼고 있는 경우인데요. 뭐 약간 주니어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취업과의 비교하는 이제 차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타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뭐 이제 기관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대기업 취업을 좀 노리면서 같이 준비했던 지원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신입 직원일 때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뭐 정년 보장이라든지 뭐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치관을 두고 공기업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이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렇고 이제 뭐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그렇고 대기업과 많이 비교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고 공기업 다니면 이런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대기업에도 좋다고 하네 해서 그런 것들을 도전해서 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도전하기 위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정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조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공기업하면 60살까지 뭐 정년 보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관을 크게 뒀는데 현재는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고 또 현재 정년보다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조직이나 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뭐 총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제 생각에는 신입사원이 많이 퇴사를 하는 이유 같네요.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는 이제 어느 공기업을 가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공기업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어떤 하나의 조직이나 회사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사기업을 뭐 간다고 했을 때 뭐 나의 직무가 이제 뭐 정확히 정해졌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뭐 반도체 회사라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랑 약간 준비하는 이제 과정이나 혹은 생각이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의 회사 직군을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준비가 없이
그냥 공기업을 위해서 뭐 NCS만 준비를 해야지, 뭐 아니면 스펙만 따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공기업에서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면접이나 또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면접 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답변한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뭐 준비를 오래 하고 면접까지 올 정도면은 이 정도 얘기를 당연히 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펙을 쌓아라, 뭐 공부를 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하고 있겠지만, 실제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지, 어떤 현재 업무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도 간단하게는 생각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뭐 경영 전략을 짜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도 먼저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을 알고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나는 거기서 어떤 거를 기여할 수 있을지, 요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게 공기업을 선택을 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들을 개발해서 입사에 지원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수순일 것 같습니다. 공기업을 많이 거치셔가지고 공기업의 면접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공기업의 예.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사실은 이제 공기업이라고 해서 면접에서 뭐 특별한 질문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 아마 공기업에서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제가 면접을 봤던 다양한 공기업에서도 이 질문은 항상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은, 팀에서 나이가 많거나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혹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업무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현실적인 되게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뭐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아무래도 이제 좀 성과를 못 내시는 분들도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내가 같이 신입 직원이나 주니어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신생기관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역사가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큰 공기업에서는 이런 이제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실제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묻는 것보다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라는 거를 한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내가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그걸 참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그걸 이끌어 갈 수 있냐,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 그걸 하지 않거나 나의 성과를 꼭 인정을 받아서 그에 합당한 이제 보상을 바라거나, 이게 사실은 맞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좀 드러나다 보면 아무래도 공기업에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기업하고 맞지 않구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분위기랑 맞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은 이제 준비를 안 해가면은 현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정답은 뭐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이 질문에서 나는 저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공기업에는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실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랑 또 어떤 대답을 해야지 듣는 면접관 입장에서 수긍을 할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